자, 우리 미래 사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 기회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학, 미래 인문, 미래 기술, 미래 경제, 그리고 미래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IPCO를 처음 설계할 때 가졌던 생각이죠. 자, 우리는 미래의 문제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미래학과 인문학이 있죠. 미래인문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 자, 이 찾은 문제를 뭐로 풀죠? 융합기술로 풀 것입니다. 융합기술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산이 안 돼요. 그거를 특허에 담아야 됩니다. 특허는 그릇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는 안 변하죠. 이것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창조적인 생각, 디자인 싱킹과 모순을 해결하는 생각, 트리지적 사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2009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의 원천은 뭔가요? 혁신의 원천은 첫 번째가 미래의 기회입니다. 기회란 것은 늘 변화에서 오죠. 무엇이 변하는가? 자, 그런 기회를 봤다고. 자, 미래에 우리가 드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집집마다 드론 배송이 일어나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집집마다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될까요? 아니죠. 거기는 GPS 기술, 또 무선 통신 기술, 또 그 센서 기술, 이런 복합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즉, 기회를, 시장의 미래 기회를 미래 기술로, 미래 기회를 미래 기술로 풀어내는 것이 미래의 가치 창출이 됩니다. 지금의 가치 창출은 대체로 큰 기회가 없어요. 왜? 이미 경쟁자들이 또 다른 분들이 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를 찾아야 될까요?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서 미래 기회를 미래 기술로 풀어나간다. 자, 그러면 미래의 변화의 핵심은 뭘까 보면은 큰 흐름들이 보이죠? 자, 요즘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이것은 녹색혁명, 그리고 저기 남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죠? 녹색혁명. 중국이 부상합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절반 정도인데 18세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옵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또 하나, 거대한 고령화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많아지죠.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시기간에는 젊은 사람 5명이 노인 1명 부양하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1대1의 시대로 곧 들어서게 됩니다. 2025년이 되면은 우리 인구의 20%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나요? 자, 미래 사회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대비하려고 하면 실제 미래 사회와 이만큼 갭이 벌어집니다. 현재를 가지고 대비해도 이만큼 벌어지죠. 어마어마한 속도 변화, 100년의 변화가 1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exponential growth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exponential organization을 쓴 살림 이스마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Most disruptions are ahead of us. 모든 파괴적 혁신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죠. 속도의 변화, 방화의 변화, 굉장히 빨리 모든 것이 초융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리처드 하인버그, 달탄소 연구소 수석 연구원인데 이 양반 주장은 비관론의 대표적입니다. 자원 유한하다.
대체물질 한계, 결국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교수죠. 인류가 만든 기술의 부작용으로 인류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반면 레이 커즈바일, 구글의 이사죠. 이제 인간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점, 즉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 또 미래 디지털 경제는 희소성이 아닌 풍요가 핵심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놓고 보죠. 전문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가장 뛰어난 컴퓨터 전문가 두 분 볼까요? 컴퓨터를 개발한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슨. 이분이 한 얘기. 세상의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할 것이다. 당연히 틀렸죠.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자, 이분 하신 말. PC에는 640KB 이상의 메모리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우리 메모리 얼마 쓰죠? 기가 단위를 쓰고 있죠. 역시 틀렸습니다. 자, 빗나가지 않은 거 볼까요? 아까 우리가 본 레이 커즈바일. 1990년대는 월드와이드 웹이 나와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 10년 전에 예측했어요. 1980년도에. 자, 허망칸 박사가 1967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입니다. 2000년대에는 컴퓨터가 사회의 핵심이 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전송하고 범죄적인 통신망이 구축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됐네요. 더 말이 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서기 2000년을 1965년도에 그리신 분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태양열 집이 있고, 그렇죠? 움직이는 무빙 워크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있죠? 소형 전화 TV, 휴대폰이네요. 예. 그 다음에 오늘의 메뉴, 그리고 집에서 원격 진료, 원격 교육. 달나라 하나 빼놓고는 다 됐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미래학자인가요? 아니에요. 이분은 만화가입니다. 이 양반이 그린 그림 지금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자, 이분이 다시 이제 2050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볼까요? 튜브 속에서 잠을 자고 꿈속에서 하고 싶은 걸 한다. 아바타네요. 그 다음에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 동물과 의사소통한다. 우리 전기 이동 매체를 지참한다. 전기차가 부족하면 전기 배터리 쓰면 되죠. 로봇 등장으로 직업 뺏긴다. 뇌파를 조정한다. 홀로그램을 한다. 그 다음에 외부의 지구를 만든다. 천둥벼락에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대단하죠? 자, 기대해 봅시다. 자, 이러한 그 미래 예측에 대해서 우리 많은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화진흥원 요 사이트를 가면 볼 수 있죠. 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여기 가보세요. 스태피 여기 가시면 됩니다. 국내의 미래 보고서. 그 다음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 해외죠. 그 다음에 키스티, 또 MIT,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가트너, 맥킨지 전부 다 미래 예측자를 내놓고 있는데 여긴 뭐냐? 여기는 미래를 그런 체계적 예측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하는 트래블한 사이트, 퓨처리스트의 테크노 필로소퍼, 그래서 기술 철학자죠. 그 다음에 SF 만화가 굉장히 미래학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연구하자. 자, 칼스트에서 키스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 임팩트를 줄 거와 기술의 크기, 가능성과 크기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요게 문제가 될 것이다. 볼까요?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풀면 사업이 잘 되죠. 사이버 범죄, 고용 불안, 국가 간 환경, 요즘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죠.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 에너지 자원 고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결국 핵심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VR 기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미래는 어떤 거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하신 말입니다. 즉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 요소는 무엇이고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미래 준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미래 예측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크로한 변화, 큰 변화를 봐야죠. 맥락을 봐야 됩니다. 왜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현상을 봐야 됩니다. 마이크로한 현상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식당을 놓고 봤더니 마이크로하게는 라면이 적게 팔린다. 햄버거 집들이 잘 안 된다. 마이크로한 현상이죠. 매크로하게 뭐냐? 인간의 욕망이 이제는 배를 채우는 데서 경험을 쌓는 데로 간다 하는 거죠. 경험경제, 4차 산업혁명의 이동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크게 소위 원격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현미경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고 다시 이것을 역량으로 결합하는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둘러싸는 것이 우리의 코어 컴퓨터. 그중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기회 분산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보면 가트너가 있습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매년 발표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크에 와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면 하이프, 거품, 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허풍의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이제 허풍의 피크를 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노튜브 일렉트로닉스, 머신러닝 다 이제 허풍 쪽에 들어있죠. IoT 플랫폼 허풍 쪽에 있죠. 근데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산업화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IBM은 매년 Next 5 in 5를 발표합니다. 향후 5년 안에 세상을 바꿀 5가지의 중요한 기술이 뭔가? 하이퍼 리스닝. 그래서 이제 인간의 리스닝과 리딩 능력이 인간의 현재 능력을 벗어난다는 거죠. 하이퍼 비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 능력이 벗어나고 매크로스코프 마이크로 하게도 보고 매크로 하게도 보고 우리 영화 보면은 이 전체 지도를 보여주다가 또 세부를 보여주죠.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하게 보면은 뭐가 보이는가? 거기서 전체 맥락 관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노 바이오 센서. 그래서 작은 바이오 센서가 인체를 우리가 센싱해주고 스마트 폴루션 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넥스트 5in5로 발표를 하고 있죠. 향후 10년을 지배할 키워드들을 놓고 보면은 창조, 소셜미디어, 기후변화,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UN 미래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부상할 기술, 테크캐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에너지,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래서 여기에 7개의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에너지와 환경, 이건 위기를 가장한 기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노기술이 제조업을 대체하고 의료기술이 수명연장을 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기자동차, 극초음, 음속이, 우주공간,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맥킨제 유망기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인터넷, 지식노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차세대 유전, 에너지 저장, 3D 프린팅, 첨단 재료, 채굴기술, 재생에너지. 자, 주요 미래 기술을 예측을 비교해 봤더니 가트너, 포레스트 리서치, 월드 이코노믹 포럼,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봅니다. 자, 일본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 미래 기술을 일본이 예측해서 주요 조사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제일 크다. 그리고 에너지 건강 의료다. 그래서
10년 내 일본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중국도 인터넷 플러스의 전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단순한 이제 제조에서 이제는 세계 1위 제조 강국 플러스 인터넷 강국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질문 해보기로 합시다.